할 수가 없어. 부자 되기는 너무나 어려워. 또 많은 부자들이 실제로 그 타이밍에 인생을 바꿨습니다.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은 어쩌면 진리였다.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. 15년 전, 거의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무서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첫 아이를 낳고 첫 집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엄마가 되고 처음으로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받아보고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지? 라는 생각에 한참을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. 거의 한 달 동안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. 그 당시에 제가 새벽에 아이를 재우고 잠이 들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. 나는 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고 이렇게 도전이라고 하긴 했는데 과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? 공부를 해서 고금리의 시기에 급매라고 매수를 하긴 했는데 과연 난 잘한 걸까? 재테크 공부, 경제 공부하고 집을 사긴 했는데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게 나았던 거 아닌가? 그냥 그 먹자고 원룸에 그냥 살 걸 그랬나?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가득해서 잠이 안 오고 새벽에 해가 뜨는 걸 본 적도 있어요. 그러다가 또 다음 날은 아니야, 인생 한번 사는 건데 도전해보는 거지. 그래, 나 정말 잘했어. 용기 있게 도전한 내가 최고야. 그래, 도전이야, 도전. 공부하는 거지. 그래, 맞아. 고금리가 기회야. 부자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야. 엄청 나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던 날도 있었어요. 이게 나 자아 분열되는 건가? 혼자서 나 뭐야? 왔다 갔다. 하루는 긍정, 하루는 부정.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벌써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저희 아이는 많이 컸어요. 지금은 저희 아이도 너무 잘 컸고 저도 이제 과거의 저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너무 대견해요.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대견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비록 조금 무섭고 조금 두려워도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는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. 두렵고 무서워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여러분 자신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부자들이 왜 고금리를 선호할까? 왜 고금리의 시기에 탄생할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부자들은 단순히 고금리의 시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어요.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부자가 된다고 의미가 없고 또 부자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도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모든 투자 수익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. 실제 집을 사지 않았는데 수익이 날 수 없고 주식을 사지 않았는데 주식에서 수익이 날 수가 없고 어떤 투자도 내가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플러스가 날 수 없어요.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할까? 우선은 그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물론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어떤 시기적인 판단, 어떤 타이밍 또는 어떤 분석 이 부분에서 약하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분들, 수많은 재무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분들을 보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분석력도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. 실제로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. 연구원들도 있고요.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. 경제 분야에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가난하시고 또 투자 수익은 없어요. 왜일까요? 그분들은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해요. 자기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고 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않아요. 결코 실행이 없다면 수익이 없고 그리고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부자들이
고금리의 시기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고금리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인데 또 가장 어려운 일. 다른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데 이건 또 여러분이 마음만 바꾸면 할 수도 있는 일.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당장이라도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자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나를 믿어주고 내가 가장 큰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이 설레이고 그리고 두렵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내가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는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가장 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놀라운 일은 그때 제가 첫 집을 마련을 했을 때 저는 고민이 너무나 많았어요. 어떤 집을 사야 할까? 우선 첫 아이가 태어날 때였기 때문에 친정과도 가까워야 하고 또 회사와도 가까워야 하고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 또 저는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이 아주 저렴한 집도 아니었어요. 그러면서 대출을 받고 첫 집을 24평의 아파트를 샀어요. 당시에 아파트가 4억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12억까지 오르면서 또 교통도 굉장히 발전하면서 실제로 광화문, 을지로, 여의도와 연결이 되는 교통의 요지로 발전이 되게 되었어요.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때 첫 집을 사면서 제가 단순히 집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너무나 배운 것이 많아졌어요. 여러분이 주식을 만약에 한 주라도 사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냥 주식 책을 읽고 주식을 배우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식 책을 100권을 읽었지만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은 거예요. 그 사람이 주식을 더 잘할까요? 아니면 주식 책은 한 권밖에 안 읽었지만 주식을 10주를 산 거죠. 그 사람이 주식을 좀 더 많이 알까요?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주식을 10주를 샀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계속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심지어는 장이 끝나도 또 보고 계속 볼 거예요 아마. 여러분이 실제 실행을 한다는 것, 실전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부동산에서 또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. 제가 그때 첫 집을 사고 나서 당연히 수익도 많이 났지만 더 많이 배운 것은 실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었어요. 그 집을 사고 나서부터 저는 시장을 직접 관찰하게 됐고 제가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믿어줬고 실전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도 있어요.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시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만 읽고 공부한 것과는 더 다르게 더 깊이 있는 세상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쩌면 여러분이 첫 도전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도전했나?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.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그것이 여러분이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은 엄청난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께는 고금리의 부자가 왜 그 기회를 반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금리가 높고 또 사람들은 시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때예요. 얼마 전에는 대출 규제가 다시 한번 발표가 되었고 지금 또 시장은 대출 규제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. 이 시기에 누군가는 부자로 탄생하고 누군가는 다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. 저는 여러분이 더 멋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항상 힘이 되어 드릴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